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법정 시한이 오늘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입장차가 워낙 커서요. 올해도 시한을 넘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저임금 7,000원 시대를 열자 하는 성명을 냈네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더민주 한정혜 의원과 관련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혜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한정혜입니다. 안녕하세요. 법정 시한 마지막 날인데요. 예. 네. 워낙 이 간극이 크네요. 많이 큽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 원을 얘기하고 있고요. 경영계는 동결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죠. 예. 동결. 그러니까 6,030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4,000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렇게 간극이 큰 이유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노동계가 주장하는 이제 최저임금 시급 1만 원은 최저임금 원래 제도죠. 그러니까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해서 꼭 필요로 한 노동자 생계비 차원에서 내용이 고려가 되기 때문에 1만 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의 생계비라고 하는 것이 단신 노동자도 있겠지만 단신이 아니라 이제 가족이 있는 경우를 감안을 하여서 노동자의 최저 생계비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해서 환산해서 나온 것이 최저임금 시급 1만 원을 유지를 요구를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월급으로 치면 한 209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요? 예, 최저임금으로 하면은 만약 만 원으로 하면은 209만 원 정도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충분한 돈은 되지 않습니다. 예, 예. 가구 구성원이 2, 3인인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한 300만 원대 정도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한 200만 원 정도 대는 돼야지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시급 1만 원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생계 유지에 꼭 필요한 최소 비용이다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경영계는 동결인데요. 그냥 최저임금 인상하면 고용 감소하고 실업 증가하고 중소자영업자는 몰락할 가능성이 있고 최저임금 인상 자체가 최저임금 제도 취지인 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조금 이상한 논리 이유를 내세워서 최저임금 인상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경영계에서는 최근 그 경제 성장률을 웃도는 인상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도 펴고 있잖아요. 경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이 오히려 힘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장기 불황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소득 주도의 성장을 그러니까 내수 중심의 성장을 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이죠. 경제의 선순환을 이룩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가 오히려 많이 호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얼마나 됐습니까? 지난해 한 8%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겁니다. 예. 네네, 지난해도. 그렇죠. 그런 것도 굉장히 어렵게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이런 가운데 지금 더민주에서는 7,000원 이상까지 올려야 된다 이렇게 성명을 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최저임금이 이제 노동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월 209만 원, 시급 1만 원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엔 최소 금액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 당을 살펴보면 총선 공약에서 최저임금 부분만큼은 여야가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었고요. 예. 우리 당의 경우에는 이런저런 것들을 고려해서 2020년까지 1만 원대로 인상하자라고 공약을 한 것이고 새누리당은 한 9천 원 정도, 국민의당은 매년 10% 이상씩은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당의 공약인 2020년에 1만 원까지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매년 1,000원씩 올리든지 아니면 매년 13.5% 정도를 올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최임에서는 7,000원대 이상으로 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저희가 7,000원 이상을 주장을 한 거죠. 예. 근데 지금 대내외적으로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더구나 지금 브렉시트까지 터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두 자릿수 인상은 어렵다는 게 지금 사용자 측의 입장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용자 측은 한 번도 두 자릿수 인상에 동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경영계는 늘 어떤 상황이든.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7년 연속 계속 동결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예. 88년에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경영계가 동결 얘기했던 건 한 13번 정도 됩니다. 한 13년 정도에 걸쳐서 그렇게 동결을 주장했는데 이번에도 그동안 해왔던 관행에서 바뀌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동결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경영계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얘기하는데요. 예.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얘기하면서도 사실은 대중소기업 간의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말이 없고, 또 영세 자영업자를 죽이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영세 자영업자를 죽이고 있는 대형 마트라든지 SSM의 진출이라든지 대기업의 프랜차이즈 상권 장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영계가 실질적으로 주로 이제 정경련과 관련된 대기업들의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명백하게 입장부터 밝히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예. 그리고요, 지금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가 먼저다, 뭐 이런 주장도 사용자 측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것은 그냥 일종의 저희는 이제 이슈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정 부분의 노동자를 좀 차등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예전에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88년도에 저희가 최저임금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차등 지급, 왜냐하면 한꺼번에 최저임금을 다 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일괄로 한꺼번에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러나 제조업, 건설업, 광업 순으로 점점 그 차등 지급을 없앴습니다. 그런데 지금에서 다시 이런 것들을 부활시키려고 하는 저희를 잘 모르겠고요. 최소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정도는 열고 그때부터 뭐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봐집니다. 최저임금 1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세계적인 추세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차등 지급이라는 게 업종별로도 그렇고 뭐 연령별로도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가령 뭐 사측에서는 편의점, 커피숍 아르바이트생들은 에어컨 바람 쐬면서 편하게 일하지 않느냐. 노인들은 뭐 일의 능력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도 펴는 거죠. 그런 지적을 좀 들으면서, 야,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에어컨은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을 위해서 틀어준 건 아니죠. 사실은 들어오시는 손님들을 위해서 틀어준 것이고요. 어린 학생들이 단순하게 용돈벌이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생계나 학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사실 태반입니다. 또 노인들의 경우에는, 노인들을 고용한 이후에는 그만큼 나라에서, 정부에서 경영계에 지원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을 또 고용을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최저임금을 계속적으로 뭐 차등 적용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우리 사회가 점점 편가르기 사회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 차등화가 세계적인 흐름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계적인 추세는 일정 부분의 최저임금의 시대, 즉 다시 말해서 이제 소득 불평등이 해소가 되고 난 뒤에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선진 유럽 국가에서 그런 제도를 좀 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만큼 사회적으로 사회 안전망이라든지 복지 제도가 좀 촘촘하게 꾸려지고 난 이후에 그런 얘기를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 하나를 가지고 사실 사회 안전망 없이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지급한다, 차등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우리의 사회 안전망이나 복지 제도가 좀 확충되고 난 이후에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요, 노동계 쪽의 입장을 좀 보면 최저임금 고시할 때 시급뿐 아니라 월급도 함께 표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걸 왜 요구하는 걸까요? 시급만 표시할 경우에는 시급하고 노동 시간만 계산하게 되므로 이제 주요 시간 해당되는 급여를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 만근을 하면 하루는 유급 휴가를 주게 되어 있거든요. 예.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이제 시급으로 돈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주유제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사업주는 일부러 모르는 척하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월급을 표시를 해야지만이 사실은 제대로 된 주유수당을 포함해서 월급을 받는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월 환산액으로 병기하자라고 하는 안을 요구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시급과 월급을 함께 표기를 해야 주말 휴일수당,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고요. 예. 네.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주휴수당인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게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체불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 주말 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월급도 좀 차이가 나던데요? 월급 차이 많이 납니다. 한 달로 환산하게 되면 한 20만 원 조금 넘게 차이가 나거든요. 이건 사실은 최저임금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최저임금 어떻습니까? 지금 뭐 최저임금 문제가 해마다 이렇게 논란이 되고 법정 시한 올해도 법정 시한을 넘기는 것은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대로 안 된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뭐 최저임금 하한선을 법제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얘기가 나올 만큼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 자체가 조금 왜곡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되게끔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위원들이 보면 노동계 위원 그리고 또 경영계 사용자 측 위원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공익위원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나중에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공익위원이 정부가 추천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세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정부의 입김대로 이것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제대로 된 최저임금을 적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불만들이 많기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바꾼다라든지 또는 최저임금위원회를 한시적으로라도 국회 산하로 가지고 와야 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이 지금 국회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 입장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의원이었습니다.